자, 우리가 또 엘보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감마, 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옵티미제이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감마 제꼈고 피 제꼈습니다. 즉, 베리에이셔널 파라미터를 옵티마이즈 하는 파트는 이제 끝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베리에이셔널 파라미터 옵티마이즈 하는 것은 끝났고 이제 모델에서 적시된 모델의 파라미터를 이제 옵티마이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타겟은 무엇이냐? 제 마음대로 베타를 정했습니다. 베타에 대해서 옵티마이즈를 해보자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이 그래피컬 모델을 한번 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피컬 모델을 그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세타가 들어오게 될 것이고 Z가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W가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알파가 있고 이렇게 영향을 주고 이렇게 영향을 주고 얘는 또 베타의 영향을 받더라. 요게 LDA 알겠습니까? 여기에서 M이 되고 이게 ND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인 것인데 베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게 되겠습니다. 베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었냐? 앞에서 정의를 했었습니다. 베타라고 하는 것은 토픽 수 K 곱하기 by 어떻게 되느냐? 유니크 워드 수 V로 정의를 한다고 하겠습니다. 즉 이 매트릭스의 사이즈는 K 사이즈 by V 사이즈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K 사이즈 by V 사이즈로 정의가 된 베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베타에 대해서 우리가 러닝을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면 I, V라고 하면 I로 돌아가는 인덱스, 그 다음에 V로 돌아가는 인덱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베타 I, V라고 하면 좋겠는데 엘보우에서 베타는 어떤 식으로 첨자가 되어 있냐면 W, D, N으로 첨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엘보우에 대해서 베타와 관련되어 있는 녀석만 남기고 나머지 상수 취급될 것들은 적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다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타랑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알파와 감마에 대해서만 상관이 있습니다. 밑에는 봅시다. P와 감마에 대해서만 상관이 있습니다.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베타랑은 P와 베타가 있습니다. 이 관련이 많습니다. 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감마에 대해서만 상관이 있고 다 지워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P에 대해서만 상관이 있고 다 지우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아주 간단한 수식이 되었죠. 여기 있습니다. 요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이리로 가져와 가지고 미분을 한 대 쓰겠다. 근데 제가 하나 더 적어놨습니다. 여기 적어놨습니다. 요게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여기서 베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K바 V라고 되겠습니다. 그 말이 있으면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 토픽이 토픽 1, 토픽 2, 토픽 3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보캐뷸러리 1, 보캐뷸러리 2, 보캐뷸러리 3, 보캐뷸러리 4 이런 식으로 있는 것이 이제 베타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이것이 확률이 되는 것이냐 하면은 자, 우리가 첫 번째 토픽에 대해서 적겠다. 첫 번째 토픽에 대해서 적는데 어떤 단어를 선택을 할까? Z에 의해서 첫 번째 토픽에 대해서 적겠다라는 것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Z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확률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단어를 이용해서 적을까? 두 번째 단어를 이용해서 적을까? 세 번째 단어를 이용해서 적을까? 네 번째 단어를 이용해서 적을까? 라고 하는 이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즉, 여기 것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겠고 그것은 바로 멀티노미알 디스트리뷰션이 되겠죠. 그것의 파라미터가 되려고 하면 여기 있는 것을 서메이션 했을 때 이퀄 1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0.1, 0.2, 0.3이 되면 0.4 해서 그러면 이게 됐을 때 0.3이 되고 0.6이 되고 1이 되니까 딱 맞고 이것은 이제 확률 분포가 되겠다. 이 V에 대한 V라고 하는 도메인에 대한 확률 분포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그 말인즉슨 베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모양에서의 컨스트레인트가 걸려 있는 것이다.
이런 컨스트레인트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앞에서 이미 한번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바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도입하고 라그랑지 메소드를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이용해 가지고 베타가 서메이션 하면 이퀄 1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였고, 사실은 우리가 베타 i, 까진 좋은데 w d, n이라고 하는 요게 요 부분이 조금 아리까리하다는 겁니다. 요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지 않은데, w d, n은 예를 들면 분명히 w d, n이라고 하면 D번째 문서, D번째 문서에서 셌을 때 N번째 등장 단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전체 세상에 보캐뷸러리가 딱 4개밖에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 WD, N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V1이거나 V2거나 V3거나 V4거나 넷 중에 분명히 하나이겠지요. 맞습니다. 이 넷 중에 분명히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게 과연 V1일까? V2일까? V3일까? V4일까? 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특정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이상한 내용이 여기 첨자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 여기 나이스하게 1, 2, 3, 4를 첨자로 V에 속한 그런 숫자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숫자로 적어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대로 제가 정했습니다. W, D, N이 1, 2, 3, 4일지 모르겠는데 스몰 v의 인덱스를 지니고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서 베타 i, v라고 일단은 적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트랜스폼을 했다. 그럼 베타 i, v라고 다시 한번 이 전체 수식을 다시 적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D에 베타 i, v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엘보가 되는데 사실은 요 뒤에 있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요 뒤에 있는 것은 이미 베타 i, v 형태이지 않습니까? 이 서메이션 하는데 v 도메인에서 서메이션 하니까 이미 v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요것이 되니까 요 그대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되겠느냐 하면은 바로 예, 맞습니다. 요 파트가 지금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 파트를 과연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유의미하려고 하면 WD, N이 V여야 된다. WD, N이 V일 때만 얘는 유효하고 다른 경우는 다 0이다. 요 케이스 WD, N이 V인 상황에서는 이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다. 라고 일단은 결론을 짓는 요 인디케이터 펑션을 도입을 합니다. 이걸 인디케이터 펑션 으로 적겠습니다. 델타 펑션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했습니다. 인디케이터 펑션이 되겠고 그러면 이 인디케이터 펑션이 이게 똑같을 경우엔 1이 되고 다를 경우엔 다 0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V라고 하는 것을 이제 루프를 돌립니다. 루프를 돌려가지고 많은 V 중에서 하나는 맞을 것이다. 나머지는 다 0이 될 것이고 해서 시그마를 하나 더 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V라고 하는 시그마를 하나 더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인디케이터 펑션이 들어오면서 요거 같이 들어오게 이 시그마가 같이 들어오게 되었다. 이제는 그냥 미분하면 됩니다. 미분도 쉽습니다. 베타 i, v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 하면은 여기 어떻게 됩니까? 요 앞에 있는 요 파트는 그대로 살아요. 인디케이터 펑션도 있는 펑션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곱셈 취급하면 되고 로그 베타 i, v라고 하는 것은 로그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요 밑으로 내려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은 로만 살아남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 요 로를 옮기고 얘를 곱셈을 하면 프로포셔널한 형태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프로포셔널한 형태로 가져갈 때 이퀄에서 프로포셔널 가져갈 때 로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베타라고 하는 것은 이거의 그런 값을 이거의 값에 비례를 하겠다. 그래서 비례를 하면서 서메이션에서 이퀄 1을 만족하는 베타를 찾으면 되겠다. 라는 식으로 베타를 옵티미제이션을 했습니다. 자,
베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했었습니까? 바로 P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엘보에 대해서 우리가 플레인 형태로 이제 수식을 다 전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했습니까? 맞습니다. 감마 우리 옵티미제이션 했고 P 옵티미제이션 하는 거 했고 그다음 베타 옵티미제이션 하는 거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알파밖에 안 남아 있는데 이 알파가 조금 까다로운 녀석이 되겠습니다. 자, 뭐 예전이랑 스토리라인은 동일합니다. 이제 이 엘보에 대해서 알파를 우리가 옵티미제이션 해야 되겠다. 옵티미제이션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알파랑 관련 있는 것만 찾아보자. 하면 여기 알파랑 관련 있으니까 알파가 앞에 딱 곱셈이 되어 있지요. 알파는 요 텀 안 없어지겠다. 알파 있다 해서 요건 전체적으로 안 없어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 밑에는 P와 감마가 있어서 요거는 쫙 없애주게 되겠고 P와 베타가 되겠어 다 없어지게 되겠고 감마가 있어서 이거 다 감마다 다 없어지게 되겠고 그 다음 또 밑에는 어떻게 됩니까? P다 그래서 다 없어지겠습니다. 결국 첫 번째 있는 요 모양만 살아남게 되겠습니다. 요 첫 줄만 살아남게 되겠고 요것을 그대로 미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미분을 하면 된다 합시다. 그러면 D에 D 알파 I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다시 우리가 그래피컬 모델을 그려볼까요? 이제 베리에이셔널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감마 P는 다 옵티미제이션 하였기 때문에 모델 파라미터라는 것이기 때문에 베리에이셔널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플레이트 다이어그램이 아니라 LDA 모델 자체에 대한 플레이트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자, 알파가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세타가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네모 박스가 있어서 Z가 이렇게 있었고 W가 이렇게 있었고 베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상황에서 M이 있었고 ND가 있었고 여기가 얘로 가고 얘가 얘로 가고 얘가 요거와 요거에 영향을 받아서 생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LDA 모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 알파라고 하는 요 변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요 알파라고 하는 것은 이 문서에 문서 개수만큼 있는 것도 아니고 단어 개수만큼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전체 코퍼스 전체 문서 집합에서 하나 있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하나 있기는 하되 세타라고 하는 것을 생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디리실리 디스트리뷰션 알파라고 하는 요 파라미터 형태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 숫자 하나는 아니고 K개만큼 있게 되겠습니다. 즉 알파 1서부터 알파 K개만큼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었고 그래서 알파 I로 이터레이션을 돌아서 D 알파 I로 지금 미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분을 합시다. 미분을 하는데 전형적으로 여기 있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건 뒤에 있는 것이 그냥 곱셈이 되는 형태가 되겠다. 그죠? 여기 있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곱셈이 모양이 되고 요것은 알파 I 그냥 미분해가지고 털어버리면 된다. 그죠? 그래서 요 D 이퀄 M이라고 하는 것은 요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T 나오게 되겠고 이것은 뭐 전체적으로 이것을 이터레이션 하는 덧셈을 하는 개수가 되겠고 그다음 I 이퀄 1K라고 하는 것은 I인 것만 살아남기 때문에 이것은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사라지게 되겠고 그 다음에 알파 I는 미분하면 1이니까 그냥 밑에 있는 위에 있는 박스 친 게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 뒤쪽도 봅시다. 뒤쪽도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로그 감마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로그 감마의 속에 있는 것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감마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면 이건 뭐가 되겠느냐? 다이 감마 펑션이 되겠다. 요것도 알파 I가 있는 형태로만 살아남고 그 다음 그것을 미분하면 다이 감마 펑션이 되겠다 해서 여기 있는 파트가 자연스럽게 밑에 내려오고 사실은 이거는 이전에도 한 데리베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고 싶냐 하면은 이퀄 제로로 두가지고 지금 알파 I를 감마에 대한 형태의 꼴로 찾고 싶습니다. 해서 알파 I 한쪽을 다 모아가지고 다른 쪽은 감마 I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클로즈드 폼 솔루션으로 떨어지지 않겠다. 이런 적이 예전에 있었다. 그렇죠? 언제 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 할 때도 다 클로즈드 폼 솔루션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그렇게 만들지 못했다.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approximated then optimization을 해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엘보를 높이는 형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왜 이걸 합니까? 왜 엘보라는 것을 합니까? 과연 왜 엘보라는 것을 할까요? 이 엘보라고 하는 것을 옵티마이즈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엘보를 높여가지고 맥스로 만들어줘서 이것을 최대한 높여가지고서 요 알파, 베타가 주어졌을 때 W가 등장하는 확률 자체를 높이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 엘보를 높이는 과정 중에 있고 엘보를 높이려고 하는 다양한 레버가 있는데 그 중에 레버 중에 변수 중에 알파가 있어가지고 이 알파 입장에서도 엘보를 높이게끔 하고 싶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알파를 조작을 해서 엘보를 높이는 요 오퍼레이션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클로즈드 폼 솔루션 안 되고 엘보는 여전히 높여야 되니 이것을 높이는 방식을 찾아내자. 그런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뉴튼 랩슨 메소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튼 랩슨 메소드라는 것을 우리가 LDA1 논문, 블라인 논문에서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뉴튼 랩슨 메소드라는 것은 다음 장에서 제대로 설명을 할 텐데 하기 전에 하나 준비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준비를 할 것이냐 하면은 이것은 해시안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은 데리버티브도 필요하지만 해시안도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해시안 매트릭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다른 건 아니고 이 해시안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번 미분한 겁니다. 두 번 미분한 건데 변수가 여러 개일 것일 때 그러면 이렇게 x1에서부터 xn까지 있고 x1에서부터 xn까지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n by n 매트릭스를 채워서 만든 것이 그런 것이 바로 해시안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시안 매트릭스 만들려고 하면은 요 알파 i로 미분한 것에다가 추가로 알파 j에 대해서 더 미분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알파 j에 대해서 더 추가로 미분을 한번 더 하게 되겠다. 그러면 여기까지 미분이 된 것을 가지고서 알파 j에 대해서 미분을 한번 더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이 d 이꼴 1부터 m까지 돌아가는 게 있는데 요 d라고 한 첨자는 감마 d, i 파트, 감마 d, i 파트 요 파트에 영향을 주게 되겠습니다. 요 파트에 영향을 주게 되겠고 그다음에 요 뒤에 있는 것은 알파 i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고 단지 m개만큼 더 셈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차이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m이 여기에도 곱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곱해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속에 있는 것은 그대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다음 요것을 알파 j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생각을 해봅시다. 요 다이감마 펑션에 알파 있습니까? 알파 없습니다. 알파 없으니까 얘는 알파 j 입장에서는 상수. 얘도 어떻게 됩니까? 얘도 상수 입장이 됩니다. 뒤에는 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요 부분은 알파 j가 분명히 들어가 있다. 그죠? 알파 j가 분명히 그 루프 속에 요 속에 있는 시그마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감마를 한 번 더 미분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트라이감마 펑션으로 전환을 시킨과 동시에 속에 있는 것을 꺼내어 미분하는데 어차피 1이 되니까 상관없겠고 요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뒤에 있는 것도 미분을 합니다. 뒤에 있는 것도 알파 i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파 i라고 하는 것을 알파 j 입장에서는 야 저거 알파 i고 내는 알파 j인데 이 상관없잖아. 저거 상수잖아. 없애버릴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없애버릴까? 이렇게 적다는데 없애면 안 된다는 뜻이겠죠. 자, i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변화가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i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지금 1부터 어디까지 동일 k개까지 변화가 되겠고 j라고 하는 것도 1부터 k개까지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해시안 매트릭스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처음 미분한 거, 두 번째 미분한 것이 1부터 k개가 나름대로 다 콤비네이션이 된 게 이 해시안 매트릭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i라고 하는 첨자와 j라는 첨자가 같아지는 경우가 있겠다. 그러면
같지 않은 케이스에서는 이것은 상수 취급이 맞다. 상수 취급이 맞지만 i와 j가 같아지는 어떤 경우 다이아고날 케이스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이것을 없애지는 못하게 되겠다. 즉 또다시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씁니까? 인디케이터 펑션을 쓰게 되겠습니다. 이게 인디케이터 펑션이 되겠고 i와 j가 같아지는 경우에는 야는 살아남아서 속에 있는 거 미분해도 1이고 어차피 그러니까 트라이 감마 펑션으로 미분이 된 형태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다. 해서 요것을 요런 함수로 이렇게 해시안 매트릭스의 한 엘리먼트를 요런 함수의 펑션 함수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고 알파라고 하는 것들 기존 올드 알파 우리가 팀이 올드 알파와 그 다음에 또 어떤 정보가 필요합니까? 뭐 올드 알파만 있으면 되겠네요. 올드 알파를 이용해서 이것을 해시안 매트릭스를 다 숫자로서 계산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뉴턴 랩슨 메소드라는 것을 활용하여서 알파를 옵티마이즈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뉴턴 랩슨 메소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거 어려운 방법은 아닙니다. 어려운 방법은 아니고 뭐 사실은 유사합니다. 그레디언트 메소드랑 유사한데 좀 목적이 조금 다르게 되겠습니다. 자, fx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fx는 우리가 관심 있는 레인지에 대해서 디퍼런셔블한 펑션이 되겠다.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겠다.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또 전문 용어로서 well behaved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그런 펑션이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싶냐 하면은 첫 번째로 이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well behaved 펑션 맞죠? 적어도 이렇게 해가지고 쫙 이렇게 나이스합니다. 한 상황 하에서 이게 이렇게 된다라고 치고 여기 x가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y가 있다고 합시다. 이게 fx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fx 함수를 다루는 다양한 문제점 중에서 하나가 관심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찾아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수도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R이라고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루트 파인딩입니다. 루트라고 하겠습니다. 근을 찾는다. 근의 공식 이런 거 들어보셨지요? 그래서 근을 찾는다. 그러면 이 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FR이라고 하는 것이 넣었을 때 이퀄 제로가 되면 근이 찾아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의를 하였고 우리가 요것을 요 레인지 속에 웨일 비헤이버 하는 레인지 속에서 R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정의가 잘 되어져 있다. 그러면 뉴턴 랩슨 메소드 이터레이션이라고 뉴턴 랩슨 메소드는 반복이라 이터레이션을 통한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R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제가 유도를 해놨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R이라고 하는 것이 X0에서부터 뭔가 유격을 가지고서 이제 예를 들면 X0가 여기 있다. X0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뭔가 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리가 여기에 H만큼 거리가 있는 것이 바로 R이 되겠다.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냐? R은 X0 플러스 H인 형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썸션을 내리고 그 다음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미분이라는 것을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가 0으로 줄줄줄 줄어들면 H가 줄줄줄 줄어들면 이게 점점 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점점 가가지고 미분한다는 것은 요 기울기가 된다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쫙 해서 이렇게 것이 되겠습니다. 요게 미분되어 있는 상황이 F'X0라고 하는 것이 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H가 0이 근처에 된다는 것이 되겠죠. 자,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하면은 그럼 FR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되겠느냐? FR이라고 하는 것은 요것을 여기다 플러그인 해보면은 어떤 형태로 나오게 되느냐 하면은 요런 형태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요런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그럼 요것이 또 어떻게 전기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 예, 맞습니다. 우리가 요 위에 있는 미분에 대한 정의 수식을 활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h를 요로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1로 옮겨버리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양이 되겠고, 그 다음 x0 플러스 h는 여기 r은 0, fr은 0이라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게 0이 되면은 딱 이쪽 지점으로 딱 간 것이 될 것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현실적으로 h는 지금 0이 아니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h는 0이 아니다. h가 0으로 근처에 가지 않는다. 최대한 작게는 잡아볼 수 있다. 이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0과 유사한 형태가 되겠다. 이게 이퀄 0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것이 되겠지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h가 아주 작을 때는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은 이 h에 대해서 우리가 유도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거의 0이다라고 한 생각을 하고 여기서 옮겨서 h는 다음과 같이 유도가 되겠습니다. h는 다음과 같이 유도가 되겠고, 자, h라고 하는 것을 이게 알았으니 x0가 정해져 있으면 h를 여기다 넣어주면은 루트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루트를 알아낸다기보다는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r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가 되게 되었습니다. 즉 f라고 하는 함수와 f'이라고 하는 요 함수를 활용한다고 하면은 근을 향해서 우리가 가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이것을 점점 이 가까이 갈 h가 점점 작아질 수 있도록 이터러티브하게 동작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x0 이렇게 요 과정을 거친 것이 r이 되기를 원하지만 r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복적으로 이것을 다시 여기 놓고 다시 여기 놓고 다시 여기 놓고 해가지고 구현을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뉴튼 랩슨 메소드에서의 이터레이션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뉴튼 랩슨 메소드가 되겠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루트 파인딩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루트 파인딩도 좋다 이겁니다. 루트 파인딩도 좋은데 근데 이것을 한 번 더 응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뉴튼 랩슨 메소드를 바로 옵티미제이션 목적으로 퍼포즈로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옵티미제이션 퍼포즈로 쓸 수 있게 되는 것이 되겠는데, 예를 들면 맥스를 찾을 수도 있고 민을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 맥스든 민이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이 수학적으로 fx가 어떤 형태일 때 민이나 맥스가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f'x가 즉 이 말인즉슨 우리는 무엇을 찾고 싶냐면 f'x가 0인 상태의 점을 찾아보고 싶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 번 더 다 생각을 해보면 f'x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의 fx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그러면 이것도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다른 바가 아닌 이 f'x라고 하는 것을 함수로 생각하는 루트 파인딩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뉴튼 랩슨 메소드를 옵티미제이션을 목적으로서도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가 제로가 되는 형태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자 그럼 여기에 그레디언트 f가 이제 f'x가 됐으니 여기서 f'x는 여기서는 뭐가 되겠어요? f2'x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f'x가 있고 그다음 f2'x를 활용해서 이렇게 옵티미제이션 하는 또 동일한 뉴튼 랩슨 메소드인데 for optimization이고, 그다음 요것은 어떻게 됩니까? 뉴튼 랩슨인데 for 루트 파인딩 방정식 풀기를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적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다. 여기서는 한 번 더 미분한 형태를 쓰게 됐다. 요것을 매트릭스 형태로 바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헤시안 매트릭스가 요 밑에 있는 것이 F2'이니까 헤시안 매트릭스가 될 것인데,
근데 이것은 밑으로 내려가 있으니 인버스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해시안 매트릭스의 인버스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옵티미제이션을 만들 수 있겠다. 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엘보에 대해서 옵티미제이션을 해가지고 이걸 높여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면은 이렇게 옵티미제이션을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요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뉴튼 랩슨 메소드에서의 필요한 정보를 가질 수 있겠다. 첫 번째 1차 미분한 것이 요래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2차 미분한 해시안 매트릭스도 이래 잘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내용을 여기 끼워 놓고 요게 뭐가 되겠습니까? x가 뭐가 되겠습니까? 알파가 되겠습니다. 알파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해시안 매트릭스와 데리버티브 한 것을 이렇게 적용을 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알파를 이터러티브하게 해서 옵티미제이션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